안녕하십니까. 지오 분석 실행 플랫폼 블루닷 인텔리전스를 만들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좀 오랜만에 돌아왔죠. 저희가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늘 약속을 드리지만 항상 지키지 못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카데미에 대한 겁니다. 지오 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핵심은 지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높은 품질의 컨텐츠 혹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질문에 적합한 고품질의 컨텐츠를 얼마나 잦은 빈도로 또 품질 높게 공급하고 제작할 수 있느냐에 사실은 달려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AI 검색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출처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출처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답변을 생성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오의 성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오를 위해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 어떤 컨텐츠부터 만드실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질문할 것 같은 것들을 사실은 가설로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사이트나 어디 공간에 그 컨텐츠가 존재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비효율성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객들의 어떤 질문에 부족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이 없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한 다음에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저희 이제 아무래도 저희 이 블루 인텔리전스라는 지오 분석 실행 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블루닷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 내부의 어떤 분석 툴이고 뭐 실제 이제 그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 크게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보통은 구분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과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문. 보통 이제 요 중간에도 하나를 끼워 넣는 뭐 이런 프레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차이가 큰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크게 나누면 브랜드가 있는 것과 포함되어 있는 질문과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두 가지 질문의 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이 그 유형에 따라서 답변 그러니까 AI 검색들이 가져오는 어떤 그 출처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등장 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이 그래서 뭔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를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블루닷 인텔리전스에 이 위험도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도가 높은 질문을 빨리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됐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위험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저희가 옳다, 저희만의 어떤 그 공식들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모으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산출식들을 저희는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의 유형이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유형일 경우에 이 위험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프롬프트가 지금 현재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AI 검색들은 그 브랜드를 무조건 언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급의 빈도나 언급 점유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브랜드가 포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블루닷 인텔리전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뭐 이런 걸 던졌을 때 당연히 답변엔 블루닷 인텔리전스가 다 등장을 하겠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블루닷 인텔리전스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로 블루닷 인텔리전스의 공식 사이트를 인용하느냐 아니냐. 왜냐면 공식 사이트를 인용하지 않고 외부의 어떤 다른 곳을 있는 컨텐츠를 인용하게 되면 사실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혹은 옛날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사이트만큼은 공식 사이트만큼은 항상 업데이트되어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질문일 경우에 바로 이 인용률이 높은 것, 그러니까 그 사이트의 공식 사이트를 인용하는 비율이 높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하지만 이게 너무 낮다라고 하면 위험한 프롬프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브랜드 포함이라는 뭐 질문을 이렇게 좀 따로 이제 구분을 했을 때 여기서 위험도가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80 정도가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70, 이 80 정도 이렇게 가 넘어가면 이렇게 위험도가 높음이라고 저희가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위험도가 높은 쪽,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이런 위험도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히 구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롬프트 유형이 예를 들면 브랜드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용률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최상단 노출률과 언급 점유율, 그러니까 뭔가를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가 등장하지 않으면 바로 그건 위험한 이 프롬프트가 되겠죠.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컨텐츠를 다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걸 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측정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들을 저희는 이제 그 컨텐츠 생성을 다 자동적으로 좀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초안까지 다 만들어줘요. 그리고 웹사이트로 다 자동 발송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연구를 계속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세 개가 취약 컨텐츠, 취약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오 컨설팅을 잘하는 곳 알려줘라고 하면 이 하나만으로 사실은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바로 챗GPT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AI 검색들은 쿼리 팬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질문을 의도를 다시 분석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다시 검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를 팬아웃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몇 개 정도로 팬아웃 시키냐, 몇 개로 쪼개느냐라고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이 챗GPT의 경우에는 쪼갠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쿼리 팬아웃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AI 모드나 이런 쪽에 가면 팬아웃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구글 AI 오버뷰는 조금 더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거의 기본적으로 한 한 10개 가까이 되는 쿼리 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컨텐츠를 위해서 여기에 대응하는 컨텐츠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쿼리에 팬아웃이 되는 다른 쿼리들, 소위 말하면 질문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개의 컨텐츠를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GEO의 퍼포먼스가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컨텐츠를 또 아무렇게나 만들어야 되냐,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가지고 실제로 컨텐츠의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를 작성을 했을 때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더라라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컨설팅 안 하는 업체라고 사실은 이해하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컨설팅 많이 합니다. 네, 저희 이 분석 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저희의 어떤 프레임워크들 이런 걸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진단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AI 검색 내에서 이 5가지의 단계로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은 어느 단계에서는 당연히 브랜드를 포함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질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브랜드를 포함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쫙 펼쳐놓고 우리가 프롬프트를 계속 만들어서 바꾸고 취약 프롬프트를 확인하고 컨텐츠를 또 만든 다음에 올라오면 또 프롬프트를 바꾸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퍼포먼스, GO에 대한 결과들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 AI 검색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네. 그 가시성이 나오는 것들도 다르고 하여튼 이 인용들도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걸 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 또 우리한테 취약한 프롬프트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하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 이렇게 필요하면 빨리 AI의 도움을 얻어서 초안을 만들고 그 뒤에 좀 감수를 하는 한 있더라도 빨리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취약한 프롬프트가 뭔지를 빨리 찾아내서 거기에 적합한 것을 AI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인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지효의 성과들을 올리는 가장 바람직한 프로세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회사 소개를 잠시 하나 좀 드리자면 저희가 새로 서비스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저희 블루닷 인텔리전스에 AI 채널이라는 메뉴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I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컨텐츠를 만든다면 어디에 올릴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채널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CMS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CMS를 바탕으로 AI가 잘 발견하고 이해하고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서비스를 이번에 오픈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